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모양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 초기 원시 생물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대폭발과 함께 빅뱅이 대폭발이죠.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한 초신성이 폭발을 하고 그 초신성의 잔해가 우주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다가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모이고 또 모여서 태양과 지구와 달 이런 행성들 별과 별은 항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별 주위를 도는 그 물체를 이제 그 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태양과 여러 가지 지구, 달, 태양,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 후에 38억 년 전에 지구의 생명체가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신비한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RNA가 발전을 해서 이제 DNA가 되고 DNA가 이제 우리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원시 생명체가 38억 년 전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시 생명체인 박테리아라든가 그 미생물들이 진화를 하고 또 진화를 해서 나중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되었고 산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태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을 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들이 이 감각 기관들이 하나하나씩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달을 하면서 이 감각 기관들이 외부 세계의 그 어떤 정보 그런 거를 이제 입수를 해서 모아서 뇌에다 전달을 해줘서 뇌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들이 모든 정보를 모으는 통로가 척수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다구인 이 척추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맨 끝에는 뇌가 만들어지고 이 뇌로 모든 정보가 모여서 뇌가 판단을 하는 진화를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초기에 있던 생명체가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오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인 캄브리아기 때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생대 지구상의 그 생물의 역사를 볼 때는 고생대, 중생대, 현생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그다음에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현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인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인데, 그 고생대를 나눠보면은,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이제 오르도비스기, 그다음에 실루리아기, 그다음에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 고생대인 캄브리아기, 이때 이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캄브리아기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가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이제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는 실루리아기.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는 대본기. 그 다음에 이제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 전까지는 석탄기. 그 다음에 3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는 페름기. 그래서 이제 페름기가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면서 고생대가 끝나죠. 이 고생대가 끝나는 페름기 때 지구상에 대멸종 사건이 생겨서 지구상 생명체의 80% 90%가 멸종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룡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생대가 시작이 되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생대는 이제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1억 8천만 년 전, 요 정도 때 갈 때까지가
그때쯤 가서는 이제 지구의 이제 그 대륙이 이제 갈라지죠. 그때는 이제 원래 대륙이 하나였는데, 판게아 초대륙이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대륙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그 로렌시아 대륙, 그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곤도와나 대륙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더 갈라지면서 이제 6개로 갈라져서 지금의 5대양 6대주, 이렇게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북미, 남미, 남극,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6개로 갈라지죠.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1억 8천만 년 전에 갈라질 때는 두 개로 갈라져서 위에는 로렌시아, 밑에는 곤도와나 이런 대륙이 이제 판게아 대륙이 갈라지죠.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고생대는 트라이아스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1억 8천만 년 전부터 한 1억 5천만 1억 만 년 전 요 정도까지의 이제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쥐락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6,600만 년 전까지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를 이제 백악기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대 마지막 시기인 6,600만 년 전에 또 지구상의 대멸종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룡이 완전히 멸종을 하고, 6,600만 년 전부터는 이제 포유류와 조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그 고생대 맨 처음에 캄브리아기 때에 왜 이렇게 그 생물들이 증가를 했는가, 폭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심해져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산화탄소와 태양을 먹으면서 광합성을 하는 바닷속의 그 식물성 호기성 생명체,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그 광합성을 하는 그 산소를 활용을 하는 생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 산소를 이용하는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그 효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ATP, 아데노이산 3인산, 이거를 만드는 게 산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자 하나당 18개의 ATP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산소가 아닌 발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ATP,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는 그 분자 하나당 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당시에 가서는 그나마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이 이제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들이 그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해서, 그래서 이 산소가 많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중생대 때의 그 공룡의 시대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산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죠. 지금 현재 지구 대기상의 산소 농도가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산소 농도가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이 생명체들이 그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덩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도 엄청나게 큰 덩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옛날에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잠자리, 지금 잠자리는 조그맣죠. 한 10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잠자리의 선조는 이제 그 산소가 풍부했을 그 옛날에는 길이가 날개를 폈을 때 한 2m까지, 사람보다 더 크죠. 사람보다 더 큰 그 잠자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러냐? 산소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산소가 또 너무 많아도 좋을 건 없습니다. 산소가 많으면 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을 다 태우게 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캄브리아기 때 생물체가 많이 늘어난 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았고, 이산화탄소를 먹고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서 산소를 많이 내뱉었기 때문에 대기상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 산소를 또 이용하는 그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번식도 잘하고 자기 몸도 커지고 이러면서 생명체가 이제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에 고생대 캄브리아기로부터 고생대 마지막인 2억 5천만 년 전에 페른기까지 약 3억 년 동안에 캄브리아기, 오로도비스기, 실루레아기, 데번기, 석탄기, 페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3억 년 동안, 고생대 3억 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것이 삼엽충입니다. 이 삼엽충은 최초로 그 생명체 중에서 최초로 눈이 달린 생명체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시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감각기관, 오감 중에서도 가장 늦게 진화된 기관이다. 눈이.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감각기관이 생겨난 것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박테리아 같은 거는 눈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미각이 발달됐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냄새를 맡아서 이게 썩은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후각이 발달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발달된 게 이제 그 청각, 그러니까 이제 뭘 들어야 되니까 어떤 이제 뭐 포식자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청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으니까 눈이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감각기관이 이제 그런 순서대로 발달했는데, 그 전에 맨 처음에 발달된 감각기관은 아마 촉각이 아닐까. 촉각은 이제 그 손으로 만진다든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 입도 없는 생명체가 스스로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부딪혀서 이게 이제 좋은 거다, 이게 먹어도 된다, 이거는 뭐 싫다, 뭐 꿈틀거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촉각이 제일 먼저 발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 눈이 제처럼 눈을 처음으로 달고 나온 동물이 삼엽충이고, 이 삼엽충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아주 번성을 하다가 고생대 마지막인 2억 5천만 년 전 페른기 때 멸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 모아온 그 외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척수가 필요했고, 이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뼈다구 척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끝부분에는 종합 정보처리센터인 뇌가 발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이 공룡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대는 이제 처음에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 전부 다 이제 공룡들이 이제 판을 치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유류는 조그만 그 몽구스, 아니면은 뭐 조그만 쥐, 뭐 요 정도의 크기로 공룡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어디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깜깜한 밤중에나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고 먹이 활동을 했던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가 끝나는 시점에 공룡들이 멸종을 하고 인류의 조상이 되는 포유류의 시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게너라는 학자의 대륙 이동설에 따르면은 지구는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위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지금 70%는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을 이제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막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적도 부분이 이제 약간 부푼 상태죠. 조금 더 튀어나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그 에베레스트 산인데 높이가 8,848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속이 더 깊죠. 이 위에로 올라온 것보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 산이라고 있는데, 이 마우나케아 산은 해수면, 그러니까 그 바다 물 위의 높이는 뭐 420m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420m 낮죠. 하지만 그 해수면부터 맨 밑에 해양적까지의 깊이가 거의 한 1203m, 그러니까 거의 10,000m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높이가 바다 맨 밑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723m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바닷물이 전부 다 빠지면은 이 하와이의 마우나 케아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죠. 에베레스트 산은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이제 8,800m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요 사진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왜냐면 뭐 교통체증이 심하네요. 에베레스트 산은 상당히 위험하고 산행 중에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밑에서부터 땅속에서 그 마그마 용암이 폭발해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굳으면서 쌓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후지산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되고, 하나는 이제 그 지표면이 밀리면서 판때기가 이제 판때기가 옆으로 밀리죠. 그래서 지금 뭐 태평양판, 뭐 유라시아판, 뭐 북미판, 이런 판들이 이제 지구 표면을 이제 판들이 덮고 있죠. 그 판들이 매년 양쪽으로 1cm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서 이제 그 밀리면서 판끼리 부딪히죠. 판끼리 부딪히면서 한쪽 판이 이제 한쪽 판을 이제 밀어붙이면 이제
밀어붙임을 당한 판 쪽이 이제 올라와서 주름이 잡히면서 융기하죠. 위로 올라와서 이제 생기는 건데, 이런 산이 이제 로키 산맥, 그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 그다음에 이제 알프스 산맥, 뭐 이런 산들이 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가면은 옐로우 본드라는 노란 띠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석회암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3억 년 전에 그 고생대 이제 페른기 때에는 테티스해라는 바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와서 융기가 돼서 판끼리 붙여 올라와서 에베레스트 산이 된 거죠. 옛날에는 테티스해였습니다. 여기 그 산에 보다시피 그때 이제 3억 년 전에는 이제 지구가 이제 땅덩어리가 이제 그 대륙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초대륙인 판게였죠. 그게 이제 1억 8천만 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갈라져서 1억 8천만 년 전에는 북쪽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대륙, 남쪽에는 이제 곤도와나 대륙 큰 대륙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 사이에 있던 테티스해가 나눠지면서 판끼리 부딪히면서 올라와서 이제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된 거죠. 6,500만 년 전에 유라시아판에 접근을 한 인도판이 그 밑을 파고들면서 땅이 융기를 했고, 5천만 년 전에는 이 테티스해가 얕은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산이 된 거죠. 융기가 해서. 에베레스트 산은 지금도 매년 1cm씩, 이게 판이 아직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매년 1c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닷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신비합니다. 바닷속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이를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해양저의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해저면으로부터 평균 높이가 2,500, 3,000m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이 이제 그 해발 뭐 2,500m 뭐 이 정도 되죠. 2,000m가 넘죠. 그 정도의 평균 높이가 땅 속에도 그런 산맥들이 있는 거죠. 산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해령의 정상 부위는 V자형의 열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 위에는 맨 꼭대기에는 이제 V자형의 이제 열곡, 계곡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해령은 태평양, 이 그 산맥, 바닷속의 산맥은 태평양에서부터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여기까지 다 이 해령 산맥으로, 바닷속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령은 컨베이어 벨트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멘틀 최상부의 암석층인 지각이 매년 1cm씩 양쪽으로, 여기서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올라왔다가 이제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굳으면서 새로운 암석, 새로운 땅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그 양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생기니까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1cm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으로, 유럽 쪽으로 움직이니까 매년 합해서 한 2cm나 3cm씩 바닷속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해령의 중심부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젊은 땅이고, 멀리 갈수록 오래된 땅이 되겠습니다. 지표면에서는 40억 년 전에 그 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표면에 있는 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래돼서 굳어가지고 있는 거, 굳은 땅, 40억 년 전 뭐 암석도 있는데, 이 해령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계속 이제 그 마그마 활동으로 새로운 땅이 생겨나고 암석이 생겨나기 때문에, 해령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 2억 년 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령에서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진 암석이 지각을 이동을 하면서 가늘고 긴 도랑인 해구로 밀려나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닷속에 있어야 될 해령이 바다 위로 돌출된 거. 그러니까 해령이 이제 원래는 바닷속에 있는 그 산맥인데, 이게 바다 위로 돌출된 것이 바로 섬나라인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인구는 30만 명이 되겠고, 북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북극과 그린랜드와 가까워서 찬 해양성 기후 지역이지만은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따뜻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항구가 얼지 않는 부동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의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가 되겠고, 최저 온도는 영하 38도까지도 내려가지만은 평균 기온은 그냥 미적지근한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해서 뭐 살만한 곳이 되어서 지구의 평균
대기 기온이 14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좀 쌀쌀한 하지만은 좀 따뜻한 이런 날씨가 아이슬란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에는 서기 875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웨이인들이 처음으로 여기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모험을 하고 뭐 이제 뭐 먹고 살기 좋은 데를 찾아서 여행 모험을 하다가 도전을 하다가 노르웨이인들이 이제 이 아이슬란드에 정착을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서기 875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인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18년 그러니까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립국인 공화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중립국을 유지를 했으며 지하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하 그 뜨거운 온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나와서 지열 발전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난방 온수로 사용 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이 마주치는 곳으로서 마그마 활동, 지하 용암 활동이 활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라키산이라고 있는데 라키산은 이제 분화구가 120개나 되는 그런 화산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5km에 달합니다. 상당히 이제 길죠. 대서양의 중앙 해령은 평균 깊이라는 거는 이제 해수면 이거 물 바다 맨 위에부터 바다 맨 밑바닥 해저까지의 그 평균 깊이가 4,000m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해령에서부터 해수면까지의 깊이는 평균 2,0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서양의 이제 중앙 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물 표면 바다 표면에서부터 맨 바다까지는 4,000m. 그다음에 이제 중간까지의 한 2,000m까지는 이제 해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다 산맥이 이제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화산이 폭발하고 쌓여서 만들어진 해수면 위의 섬. 화산이 계속 폭발하면서 위로 이제 자꾸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섬이 이제 아이슬란드라는 섬하고 섬나라, 그다음에 하와이라는 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왕성한 화산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슬란드의 라키산은 1783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한 일어날 때죠. 1789년에 일어났죠. 1783년에 이 라키산이 5개월 동안 계속 폭발을 하면서 아이슬란드의 그 당시에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5만 명 중에 10,000명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망이 됐고 5개월 동안 폭발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화산재 이게 이제 하늘을 다 태양을 막죠. 그래서 일적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늘을 막아버려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 하늘을 막으니까 광합성을 못하고 식물이 죽으니까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기아에 시달렸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라키산은 지금도 활화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키산이 2010년에 또다시 폭발해서 화산재가 상공 대기 중에 11km까지 치솟아 올랐고 이 화산재가 그 높이 치솟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유럽 북부 지역으로 전부 이제 화산재가 날아가서 이게 이제 뒤덮어 버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비행기도 못 날르고 뭐 상당히 이제 그 뭐 곡식들도 못 자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든가 하와이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 어떤 에서 거기서 이제 화산으로 이제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섬들을 이제 호상 열도라고 하는데 화산 형태가 골짜기 밑바닥의 틈새에서 분화되고 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이제 아이슬란드나 하와이 같은 그 섬나라들은 이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그 뭐 용암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점성이 없으니까 점성이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게 없는 현무암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후지산은 이게 이제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산 정상 맨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그 폭발이 되고 그게 이제 막 그 용암 마그나가 이제 밑으로 막 흘러내리면서 이제 그 땅이 굳어졌기 때문에 점성이 많은 안산 임질 용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산화규소 같은 게 많죠. 그러니까 그 화산의 그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폭발한 그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많은 그 안산 임질 용암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화산이 이제 밑에서부터 폭발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성을 만든 이거는 이제 점성이 이제 없는
하와이라든가 아이슬란드 뭐 이런 섬이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계속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갈라지면서 지표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깎아지는 벼랑 사이에 계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갈라지니까 이제 뭐 이제 계곡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갸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갸우에서 이 갈라진 이 계곡에서 여기는 이제 그 판이 갈라지는 곳이죠. 930년 서기 930년에 세계 최초의 의회인 알성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은 목소리가 벼랑에 벽에 계곡에 부딪혀서 반사되고 멀리까지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회가 개최됐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갈라져 이동하는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은 일본의 니카타현, 그다음에 동해, 우리나라 동해, 그다음에 북극해,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타타르해, 뭐 여기까지 이제 전부 이제 갈라져서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암반이 점토가 되는데 이는 지층과 암석이 지표에 노출되는 노드에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판이 움직이면서 이런 그 암반이 막 생기고 뭐 노출되는 거죠. 암석이 생기고. 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륙은 매년 1cm씩 좌우로 벌어지고 있으며 에베레스트 산은 매년 1cm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해류는 거침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늘에서는 제트기류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는 뜨거운 마그마가, 그러니까 멘틀에서죠. 뜨거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언제든지 지표면에 틈만 생기면은 튀어나올 준비가 돼 있고 지구는 태양 둘레를 무척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이제 차의 평균 시속은 뭐 시속 100km 이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 비행기는 이제 비행기 평균 시속이 시속 한 1000km, 1500k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속도의 한 10배 정도 되죠.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공전을 할 때 공전의 속도는 얼마냐? 시속 100km, 시속 1000km가 아니라 시속 3만 km. 어마하게 빨리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구상의 그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달라붙어서 사는 마치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개미와 같이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자동차가 뭐 엄청 빨리 달리는데도 조그만 개미는 못 느끼죠. 그와 같이 우리도 지구가 그렇게 시속 3만 km로 달리는 거를 못 느끼게 돼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니까 시속 3만 km가 아니네요. 시속 10만 km. 그러니까 이제 뭐 100km, 1000km, 그다음에 이제 10,000km가 아니라 100배. 비행기 속도의 100배, 10만 km로 태양의 둘레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는 이제 그 크기도 큰데 태양은 지구의 100배나 더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100배 크다고 해서 엄청 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태양의 이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은 중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태양의 밀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그 크기는 이제 그 반지름, 지름 뭐 이런 그 표시지만은 100배가 크지만은 그 밀도 안에 있는 부피 이거 끌어당기는 거 이런 그 밀도로 봐서는 태양이 지구의 뭐 100배가 아니라 뭐 10,000배, 10만 배 뭐 엄청나게 큰 중력을 갖고 있죠. 조그만데 이제 많이 뭉쳐 있는 거죠. 달은 지구의 크기의 3분의 1. 금성은 지구 크기와 비슷한데 조금 금성이 좀 작고 화성은 지구 크기의 뭐 한 4분의 1, 3분의 1 뭐 이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밀키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속한 은하수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별, 항성이 무려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2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가 이 우주 안에는 또 한 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죠. 끝도 없는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3차원의 세계가 아닌 11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차원이죠. 그 다음에 어떻든 이 경이로운 어떻게 보면 경외스러운 이 세상에서 한순간
일평생 뭐 끼켜봐야 뭐 100살이죠.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인데 100살이면은 뭐 100원하고 137억 원. 잽이 안 되죠. 그래서 한순간 살다가는 부평초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짧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시고 항상 모든 만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지하의 액체 멘틀이 이제 계속 마그마가 이제 움직이죠. 액체 멘틀과 외핵이 계속 순환 활동을 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에서 오는 그 나쁜 그 우주선, 코스믹 레이 또는 태양풍 아주 나쁘죠. 이게 그 지구 표면에 닿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데 그 지구 내부의 멘틀하고 외핵에서 순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자기장이 이제 그걸 막아주죠. 그래서 또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하죠. 그래서 편서풍,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도 북반구하고 남반구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불죠. 이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쪽에 경도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이제 편서풍이 부는데 편서풍은 이제 그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불어 가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가죠.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그 60도 이상에서는 이제 그 극동풍이 부는데 극동풍은 이제 또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 가죠. 그래서 지구에는 이제 그 이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이 불면서 이 바람들이 비를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대류의 순환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또한 바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순환 활동이 활발해서 멕시코 만류라든가 북태평양 난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해류들이 그 세력을 형성해서 이리저리 해류 순환을 하면서 이 해류들이 이제 바닷속에 그 플랑크톤 먹이들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죠. 움직여서 고여 있으면 썩지만은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먹이, 그다음에 순환, 고리 활동 뭐 이런 그 활발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의 대기의 성분도 바다의 모양도 대륙의 형성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지구는 내부 멘틀의 열이 계속 지표면 밖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금성은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금성은 지금 표면 온도가 뭐 영상 450도 해가지고 뭐 아주 뜨거운 부글부글 끓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겠죠. 하지만 지구는 이 그 열이 이제 밖으로 방출이 되고 식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의 산에 마루인 해령에 판이 형성이 되고 이 판들이 멘틀에 이제 뜨거운 그 이제 한 1600도 정도의 그 액체 이게 아마 그 철을 가공하는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도의 액체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뜨거운 거는 이제 자꾸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거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지표면에서 식으면서 대륙의 지각을 만들고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 수증기 이제 폭발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를 다량 대기로 방출해 주게 됐습니다. 메탄도 이제 초기에 많이 만들어졌죠. 지구 초기에. 그래서 메탄은 초기 미생물들이 다량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지구가 식으면서 대기에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 돼서 이제 큰 바다를 형성하게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에너지원인 태양은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초기에는 지금 밝기라든가 지금 에너지의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이 이제 계속 폭발을 하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밝아진 거죠. 여태까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태양이 지금 수준보다는 70%밖에 안 됐다. 태양이 이제 많이 커졌다, 자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양이 이제 모든 그 생명체 에너지원이 되겠죠. 또 다른 에너지원인 지구 내부의 열과 에너지가 태양과 더불어서 지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구 대기는 현재 질소가 77%,
그다음에 산소가 21%,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가 0.04%, 그다음에 네온, 헬륨, 수증기, 아르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소는 화산 활동 때문에 많이 터져나온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질소는 특성상 다른 원소와 반응을 안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우리가 그 원소 번호가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뭐 4번이 바리온 뭐 이렇게 돼 있고 6번이 이제 산소죠. 그다음에 이제 7번이 질소, 8번이 탄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소나 탄소 6번, 8번은 아주 다른 원소하고 반응을 잘하죠. 근데 7번인 질소는 다른 원소와 반응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운석이라든가 해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게 충돌을 하면서 이제 충격을 주니까 지구 땅 속에 밑에 있던 그 멘틀 이게 이제 마그마 화산이 이제 막 그 충격을 받으니까 막 폭발하고 막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몇 억 년 동안 이게 계속되었는데 이 화산 활동의 폭발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초기 지구는 대기압이 60기압으로 지금보다도 60배나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살았다면은 그 압력이 너무 높아서 짜부가 될 겁니다. 짜부가 되죠. 왜냐면 근데 지금 이제 지구는 이제 중력이 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기압이 이제 1이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60이라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압력이 이제 강했던 거죠. 대기가 찍어 누르는 힘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금성이 이제 대기압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가 뭐 14인가 뭐 이 정도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금성도 가면 이제 뭐 뜨거운 그 뭐 450도의 그 지옥 같은 뜨거운 그 황도 많고 이산화탄소 이런 그 뜨거운 지역이지만은 또한 대기압 때문에 이제 짜부가 되죠. 하지만은 이제 화성은 이제 대기압이 이제 되게 낮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거의 화성은 이제 그 크기가 0. 지구의 뭐 한 3분의 1, 뭐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작은 행성인데 이 화성은 이제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힘이 작기 때문에 대기압이 낮아서 거기는 이제 뭐 우리 지구가 1인데 여기는 뭐 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잘못하면 붕붕 떠다닐 정도로 이제 그 압력이 적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지구에는 이제 표면 온도가 지금 이제 뭐 14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이런 여러 그 폭발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마그마 이런 걸로 인해서 당시의 표면 온도는 섭씨 200도나 300도 지금의 이제 금성 수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4도죠. 평균 온도가. 그다음에 60기압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압이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60기압 그러니까 막 그 압력이 세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압력이 센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제 압력이 세죠. 그러니까 뭐 산소도 없고 뭐 이제 고산증에 걸리는 거죠. 압력이 세가지고 이제 힘들죠. 근데 이 60기압에서는 이 물이 뜨거운 그 섭씨 200도, 300도가 되어도 보통 이제 물이 이제 그 200도, 300도가 되면 우리가 물이 끓으면 이제 한 100도가 넘으면 이제 물이 이제 증발하죠. 수증기가 되죠. 그렇지만은 대기압이 높은 곳에서는 온도가 200도가 300도가 되더라도 이게 수증기가 안 되고 기체가 안 되고 그대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물의 비등점 60기압에서는 물의 비등점이 270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1기압에서는 물이 100도만 되면 끓고 기체가 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물은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끓고 기체가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압력밥솥이 되겠습니다. 초기 지구에는 높은 압력 때문에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지구에는 그 바닷물이 이제 그 뭐 바닷물 온도가 200도, 300도 이렇게 뜨거운 물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압이 높기 때문에 대기압이 높으면 온도도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바다와 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내려가고 온실 효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 이제 바다와 이제 땅, 뭐 암석, 뭐 바닷속 이런 데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온실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온실 효과가 주니까 이제 기온이 이제 내려가겠죠. 기온이 내리니까 물의 증발이 없고 물이 많아지고 이것은 더욱더 CO2를 물들이 더 흡수를 해서 또 기온이 더 내립니다. 이것은 선순환이 반복이 돼서 지구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적정 온도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거죠. 뜨거우면 뭐 생명체가 살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CO2를 상당히 많이 바다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지구가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지구, 하지만 금성은 이런 그 선순환고리를 못 밟고 죽게 되겠습니다. 지구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바위 속으로도 흡수가 되고 이 바위가 침식이 돼서 바닷속으로 흡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우주와 지구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고 우리 그 인간과의 관계 또는 뭐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다음에 인간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웃는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여유, 그다음에 자신의 안목을 키우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을 충분히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고 38억 년 전에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의 뜨거운 바닷속 열수 분출공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36억 년 전에 광합성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태양을 이용을 하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36억 년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20억 년 전에 세포핵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진핵생물이 탄생했습니다. 12억 년 전에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12억 년 전부터 생명체는 유성생식, 섹스를 하는 거죠. 남자 여자가. 그 전에는 이제 수놈이 없었죠. 그냥 암놈이 혼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새끼를 까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지구가 모두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천 킬로미터 깊이 뭐 이 정도의 엄청난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는 스노우볼과 얼어붙은 현상이 있었던 것이 지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